56번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다들 잘 맞히셨네. 자, 56번 봐보세요. 56번에 갑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우리 침탈했다. 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침탈이 많이 나오면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다른 말로 저는 반환청구권을 점유 회수라고 보죠. 회수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 법조문에 회수가 되어 있어요. 점유권에 점유물 반환청구권. 내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론 정답은 5번인데 이 정도 문제만 돼도 이런 문제를 맞히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자, 정답이 5번인데 5번이 몇 차였나부터 볼게요. 56번에 정답이 56번에 정답 5번 맞죠? 네, 5번에 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하여 점을 을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자 갑은 을에 대해서 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유실. 이 점유를 흘렸어. 유실, 횡령, 사기, 배임 이런 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소유권에 기인한, 혹시 소유권도 있다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은 가능할지언정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은 오로지 어떤 경우? 침탈. 우리가 침탈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침탈.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점유물을 절취당했다. 절도. 훔쳐가서 절취. 강도당했다. 강치 이렇게 불러요. 이런 말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요. 침탈 대신 이렇게 점유물을 절취당했다. 절도당했다. 누가 훔쳐갔어. 절취. 강도당했다. 절취. 강치를 침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유실. 흘려버렸어. 이런 것은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안 돼. 다만 유실한 경우도 횡령당한 경우도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될지언정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 5번이다. 저를 보시고 4번 봐볼까요? 4번이 맞는 질문인데 점유자 갑이 정소의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가 있었다면 갑이 어떤 사람이야? 정소의 물건 임차에 점유가 있다면 갑이 임차인. 임차인은 이 임차 물건의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이자 소유자잖아요. 그럼 정은 임차주 물건에 뭐가 있는 거야? 정은 간접 점유가 있는 거죠. 임대인이잖아. 임차인 갑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이자 소유자 정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경우 정도 간접 점유자 쫓아가서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점을 뺏겼을 때 침탈당하면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자 임대인도 행사할 수 있어.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생략된 것이 정이 행사할 때는 정도 쫓아가서 간접 점유 쫓아가서 빨리 반환해 요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반환하라? 갑에게 반환하라 청구하는 거지 자기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뒤에 생각된 말이 간접도 있지만 간접 행사할 때는 직접한테 반환하라.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뭐 그런 말 생각됐지만요. 자, 이렇게 두 질문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는 내신 분들이 10분 다 맞았어요. 그러면 57번부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 이 정도 문제 좀 맞춰줘야 돼. 저는 이 정도 문제 딱 6점 언저리 문제라 보는 거예요. 정형적 문제지만. 옳은 것은 1번에 취득시로 인한 소유권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뭐가 있다? 소유권 취득은요.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소고표가 있다. 소고표이기 때문에 등기했다면 언제 돌아 소유권 얻는 거다? 점유 개시 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로 돌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 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소고표가 있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깜빡이 쉬운지 보세요. 20년이 완성되어서 단 등기하라. 등기했다면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틀리는 거야. 등기한다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등기했다면, 등기했다면 시효 완성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것도 틀리는 지문이야. 소급이기 때문에요. 그럼 등기했다면 언제? 점유 개시 시에. 등기 시에 소유권 취득도 아니에요. 완성 시에 소유권 취득도 아니에요. 점유 개시 시에.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이렇게 물으면 맞히는데 순간적으로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여는 틀리는 거야. 등기했다면 점유 개시 시에. 그런데 취득 시 완성된 이 소급표는 당사자끼리 당사 누구예요? 남의 땅 전면 점유자와 이 시완성된 소유자, 원소유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인정되는 소급표지 취득 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유권은 이 소급표는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는 소급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니네 둘끼리만 주장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둘끼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20년치 사용료, 지료, 땅값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지 말라는 소급표일 뿐이지 등기했다가 3자 쫓아가서 나 20년도 소유권 취득했걸랑? 그건 안 되는 거야, 3자한테는. 그래서 둘끼리만 인정하는 소급표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나머지 읽을 것도 없고요. 58번 보시면 이것도 100% 맞았어요.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를 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옳은 것은 58번에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이야 먼저. 근데 여러분들이 57번, 58번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10문제쯤 줄 거야. 그건 반드시 실수하면 안 돼. 그런데 실수를 안 하면 6점을 확보한 거야, 이제. 근데 쉬운 문제는 깜빡이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서 틀리고 뒤에 있는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5문제 못 풀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문제가 모자르는 거야. 항상 침착하면 돼요. 자, 58번에 공유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론 정답은 4번이야, 4번. 공유할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또는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자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무효이다. 재판상 분할도 무효가 돼. 자, 공유할 분할 청소 제기했는데 거기 원고 피고에 공유자 한 명이 빠졌어. 판결 나더라도 그 판결문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무조건 무효다.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1번 지문 왜 틀렸나요? 1번 지문 유명한 지문이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 대외 주장, 지분권 행사, 지분권을 대외 주장하는 것은 지분권 행사는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를 볼 수 없다. 보존행위를 볼 수 없다예요. 이게 보존행위라 그러면 지분권 행사도 보존행위의 일종으로서 지분권 행사도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전부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분권 행사는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행사할 수 없어요. 아니다 이제 맞는 거예요. 오케이. 5번 지문도 유명하잖아요. 공유물이 분할됐을 때 공유 지분의 설정 담보는 저당권은요. 그 사람이 취득한 토지에만 저당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토지 전부에 집중이 아니라 전부의 저당은 전부에 미치는 것이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미치는다. 유명한 문장이죠. 그래서 5번 지문, 1번 지문 같은 거 물론 틀린 지문이지만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정답이 4번 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서 됐지만 59번 틀리신 분들은 3분간 마이너스 퇴장. 저 핸드볼 할 때 보면 반칙하면 퇴장하잖아. 3번 퇴장했다 입장. 59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이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법조문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은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들은 대부분 뭐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에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불리한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하면서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지상권 담보제공금지 특약은 이 지상권 절대 양도하지 않기로 하자. 지상권 절대 담보제공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불련 특약. 그럼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양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 중에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유효한 게 딱 하나 예외 있죠. 뭐요? 그럼 이것만은 편면적 강요정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거 하나만은. 나머지는요, 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편면적 강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뭐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것만은 특약을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지상권자도 지상권 기간이 끝났을 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있어, 없어요? 필요비는 없어요.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에서 유지관리 순수리는 권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설정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지만 전세권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있어요. 그런데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 상환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그럼 요 하나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익비 상환 같은 거 없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돼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맞아요. 요 하나만은. 나머지는 불리한 특약 모두 무효이다. 별거 없어요. 그 유익비는 임의규정이에요. 여기도. 꼭 기억해 주셔. 그런 거는 객관식 문제 풀 때 논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60번 문제 볼까요? 60번 문제. 60번 문제도 참 사람은 참 반복하고 노력이 참 중요한 거야. 이런 문제 다 맞히는 거 봐. 60번 문제. 줄줄줄. 지역권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요? 1번. 왜 틀렸나?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의 단어 나오면 뭐로 바꾸자? 승역지를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불러요? 지역권의 아니에요. 부종성이라고. 부종성. 이 부종성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승역지는 요역지 함께만 양도해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는 분리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지역권만 분리양도하는 거, 승역지만 분리양도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야.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강행규정. 그렇기 때문에 함께만, 승역지는 요역지 함께만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용어 중에서 지역권, 우리 지역권의 한 말은 제가 그래서 승역지라고 항상 바꾸려 했어요. 용어 중에 지역권 이전 등기한다는 용어는 있다, 없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 내는 거잖아. 승역지 등기부에 가서 부기 등기로 이전해 주세요. 이걸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승역지는 그냥 요역지 넘어가면 함께 따라는 갈지언정 등기소 가서 승역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해 주세요. 이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고 또 하나 지역권에 승역지전이니까 승역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법원에 받아줘, 안 받아줘요? 이거 안 받아줘요. 만약에 승역지만 저당 잡혀버리면 승역지만 돈 안 갚아서 경매해버리면 분리처분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역지 함께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승역지도 한 부분, 그 부분만 저당 잡는 것은 우리가 승역지는 한필 전부 해야 되잖아. 전부라 돼 있어. 승역지 전부. 그 승역지만 저당 잡는 건 안 받아줘요. 요역지 함께 잡아야 돼. 그래서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하는 거 허용할 수 없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1번 틀렸어요. 근데 4번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어 승역지를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모두
1인만 취득하고 전원이 취득한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기억나시죠? 이런 거예요. 줄줄 나가야죠. 오케이. 그래도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조심할 문장들,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용어 쓰는 것들. 61번 봐볼까요? 전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네 분이 틀렸는데, 1번에 전세 존속 중, 전세 기한이 아직 안 끝났어. 이미 전세권이란 말을 쓰는 순간, 전세권 등기 난 거다, 안 난 거다? 등기 안 난 거다. 등기 안 나면 미등기 전세는 다 뭐라 부른다?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라 부르고, 이미 전세권 말을 쓰는 순간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야. 틀린 것은 첫째, 전세 존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됐다면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지. 양도됐어요. 땅 주인 바뀌었어. 건물 주인 바뀌었어. 양도됐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틀렸죠? 전세 존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했다.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수받은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양수인에게 모든 것은 다 승계한 것으로 되는 거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이 다음에 전세계가 끝나는 날 누구한테 전세 반환 요구해야 돼? 양수인에게 요구해야지. 설정자라면 지나간 전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뿐 아니죠. 전세금 반환 청권만 얘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승계. 뭐 갱신, 계약, 예를 들면 무슨 증감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때에 따라서는 무슨 법정 갱신, 다 누구에게? 모든 것은 다 양수인에게만 승계가 되는 거예요. 다 승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수인은. 우리 전세 가면 모든 지식은, 전세 목적물이 양도돼 버리면 양수인에게 모든 것을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증감 청권도 매수 청권도, 매수도 누구한테 해달라? 부서 매수해달라. 얘한테 요구해야지. 전세금 감액해달라. 주변에서 많이 떠도 감액 또 얘한테 요구해야지. 법정 갱신도 누구한테 주장해요? 얘한테 주장해야지. 모든 건 다 승계하는 거 보는 거야. 전세금 반환만 승계되는 게 아니야. 다 승계되는 거야. 따라서 설정자가 이미 땡 틀렸네요. 그러면 이게 아닌 뭘 불렀다는 거야? 4번 지문 참 중요한 지문이죠. 맞는 지문.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다면은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전세 우선 변제를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전부가 일부에 설정했을 때, 목적을 전부 일부에, 목적물의 전세 목적이 전부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치는 거야. 그렇지만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전세가 안 빼줘서.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전세를 안 빼주는 거야. 전세권자 경매 신청권은 전부 일부에 설정했을 때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친,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만. 그럼 일부에만 미쳐. 네가 전세 등기한 부분만 분할하고 구분해서 거기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하지만 경락된 돈 받아갈 때는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근데 여기 지금 뭘 물었어요? 우선 변제권 물었잖아.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수익 권리자보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기억나시죠? 오늘 많이 삐졌나 봐. 대답도 안 해, 오늘. 5번에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시 수반성 얘기할라. 수반성.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소멸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거 된다. 소멸시. 전속 중에는 안 되지만 소멸을 조건으로는 된다. 제일 유명한 문장들이죠? 요거 잘 봐주셔야 돼. 자, 그런 지문들이 유명한 지문이었고, 5번 지문 이런 것들 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62번 볼까요?
이 문제 틀리신 분도 반성하셔야 돼. 실력 없어 틀리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할까? 뭐 이런 거. 틀린 것은 1번이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응?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에 관한 법조문이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 조문이야. 9개 조문. 자, 그런데 첫 문제 보세요.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은,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물권법이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야. 응?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성립이 320조야. 딱 첫 조문이 이거 성립에 관한 규정이야. 물권법이지만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맞잖아. 특약으로 성립 배제할 수 있잖아. 그건 임의규정이다.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 성립 요거 320조 요거 하나만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요즘은 이렇게 잘 내진 않는데 너무 치사하게 냈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맞아, 틀려요? 아, 큰일 날 얘기지. 물권법 임의규정이 어디 있어? 요 한 조문만 임의규정, 이게 전체가 임의규정의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지 맞아?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야. 물권법이잖아, 물권법정주의. 유치권 콕 찍어서 성립에 관한 규정만은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이 있다면 성립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방법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만은 임의규정이다. 맞아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성립돼. 나머지가 다 강행규정이지. 321조부터 다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이 어딨나, 이게 물권법정주의. 요거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약을 배제할 수 있다. 무효이다. 맞잖아. 아니요, 틀렸잖아. 유효하다 그래야지. 그런데 저 3번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계약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을 피담보 채권하여 신탁 부담대를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쨌든 문제 풀 때 우리가 일일이 뭐 명의신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명의신탁자가 어쩌고저쩌고 명의수탁자가 어쩌고저쩌고 이 단어만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명의신탁을 뭐로 취급한다? 그냥 불법행위가 아니라 그냥 범죄로 취급해. 형사범이야, 형사범이야. 그래서 여기다 걸려버리면요, 형사처벌도 받아, 몇 년이야 징역, 뭐 이것도 받아. 그래서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우리 민법 인정 주요한 것들, 취득시효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수탁자가 수십 년 점해봐라, 취득시효가 되나? 또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면 길이 없어도 통행권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아, 명의신탁자 모자랐다 유치권 같은 거 인정하겠어? 이런 거 인정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때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써 뭐 토지 건물이 동일이었는데 수탁자가 뭐 신탁한 토지에 건물을 어쩌고 법정상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아, 법정상 인정 왜 하겠어? 그거를 때려 부셔야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명의신탁은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신탁자, 수탁자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것들은 다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논할 것도 없어.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요령으로 좀 익혀 주셔야 돼. 다 저런 문장을 갖고 괜히 막 뭘 얘기하는 거지? 막 그 스토리 파악하려고 그러면요, 논리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쭉쭉 이렇게요. 오케이. 63번 볼까요? 63번은 세 분이나 틀렸는데 10분 중에서 그럼 10분 중에 3분 틀리면 많이 틀린 거 많이 안 틀린 거예요. 많이 틀린 거예요. 왜? 여기 답안지 내신 분들은 어쨌든 평균이 72.75 72.75 맞은 분들이야. 그럼 평균이 몇 개라는 거예요, 이거? 32개가 80점이고 28개가 7점이니까 29개 맞았다는 거예요. 29개 맞으신 분들이 10분 중에 3분 이상이 틀렸다는 것은
이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왜 틀릴까? 봅시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의 저당을 취득하였고, 누가? 갑이 저당권자야. 그 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취득했다. 갑 1번 저당권자, 병 2번 저당권자네요. 저당권 2명 있잖아, 지금. 갑이 1번이고 병이 2번이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갑은 1번 저당 갑은 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받을 돈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 저당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왜 틀렸죠? 수반성. 대한민국 모든 담보자만 들어가면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항상 담보물권은 받을 돈과 함께 이전해줘야지. 둘 중 하나만 분리양도하지 말아라. 수반성. 이 수반성 원칙 위반하면 무효예요. 이거 양도하면 무효예요. 수반성 안 돼요. 함께 양도해야 돼. 둘 중 하나만 분리양도하면 안 돼. 같이 양도해야 돼. 수반성. 틀렸어요. 을이 갑에게 그 이행기에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했어요. 돈 갚았어요. 변제하면 갑명의의 저당권은 말씀께 하지 않아도 소멸된 것이 소멸한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담보자가 들어가는 건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담보하등기건 저당권이 뭐건 담보자만 들어가는 것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날, 돈 갚는 날에 소멸되는 것이지. 그 양도담보를 담보하등기를 저당권을 말씀께 한 날에 소멸하는 거 아니다. 돈만 갚아버리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 저당 소멸된 것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은 그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계약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 담보물권은 돈 갚는 날.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된 것이다. 2번 맞았네? 맞았어요? 2번이 정답이네. 3번은요. 저당권이 등기는 아무리 채권계약, 돈 1억 원 채권계약, 돈 1억 원을 언제까지 갚겨 이제 얼마 주기로 하자. 그리고 이 돈 갚을 때까지 이 아파트의 토지에 저당 잡아주기 하자. 저당 설정 또 계약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당 설정 합의는 채권계에 딸려 있는 뭐 이거? 종된 계약이야. 은행 가면 여러분들이 원금 1억 원을 언제 갚기로 하고 이제 얼마 주기로 하자. 이게 주된 채권 계약이고, 그리고 한 장 더 꺼내네. 이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계약서 2장 써야 돼. 저당 설정 계약은 주된 채권에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야. 다 했어. 도장 찍었어. 여기도 다 도장 찍었어. 다 했어. 그런 다음에 등기소 가서 뭐 하여야? 등기해야지. 등기 안 하면 저당권 성립 안 됐지. 등기가 저당권의 무슨 요건이야? 성립 요건이야. 별로 좋아요. 저당의 성립 요건이며 또는 효력 요건이다. 이게 좋아. 왜 좋냐면 등기를 어느 물건인데 성립 요건에 말하는 학자도 있고, 등기가 어느 물건에 효력 요건에 말하는 학자도 있고, 서로 이게 다 약간 견해들이. 이건 될지언정. 그렇지만 등기가 이 저당권의 무슨 요건은 아니다. 등기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비록 물건에 있어서 등기가 그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이 될지언정 뭐는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그럼 언제 소멸해? 저당권은?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지. 돈도 안 갚고 등기 말소시켜서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속 요건이 아니다. 땡 틀렸네. 자, 그런데 4번 지문, 4번 지문,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현관에 걸어놓는 거야. 이런 지문들을. 틀린 지문인데, 4번에 보면, 간명의의 저당 등기가, 지금 보세요. 문제가 갑이 1번 저당이고, 병이 2번 저당이야, 지금요. 근데 1번 저당권자, 간명의의 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돈도 안 가고 말소시켜놨어,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병의 경매 신청으로 이 토지가 3자에게 경락됐어요. 그러면 경락됐다면 경락된 후에 발견된 거야.
아니, 난 돈 안 받았다. 돈도 안 받으면 말소시킨 거다. 이자가 발견한 거야. 그러면 이자라도 본당과 불말소시킨 경락된 이후에 갑이 쫓아가서 나 안 받은 돈이다. 1번 저당 다시 살릴 수 있어 없어요? 말소 끊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경락이 되어서 그럼 이게 말소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경락대 완납된 이후에 1번자에 살아서 쫓아와야 된다는 거잖아. 경락대 완납된 후에 경락대 쫓아는 담보물권은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소멸될 판이야. 그럼 뭘 다퉈야 돼? 배당 절차를 다퉈야 돼. 판사님 배당 변비받아간 거 다 토해내라 하세요. 제가 1번 저당권자입니다. 배당을 다툴 일이지 정상적이고 멀쩡하던 저당권도 경락이 되는 순간 다 소멸하는 거지. 경락에서 살아 쫓아오는 담보가 어디 있나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법 말소했더라도 경락된 이후에는 불법 말소 저당을 다시 말소 등기할 수는 없고 배당을 다퉈서 병한테 배당한 것은 잘못된 배당입니다. 그 배당금 나에게 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돈 받는 일을 다툴 일이지 살아서 경락 쫓아오는 건 없기 때문에 경락된 후에는 말소 등기는 할 수 없다. 유명한 문장이에요. 어렵지만.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회복할 수 있다. 틀렸죠? 네. 4번을 많이 골랐나 봐. 근데 나는 2번이 맞았다는 것을 이걸 못 고르고 딴 걸 고르는 것도 이해 못해.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 네가 뭐는 이해하겠니? 그래요. 좀 어쨌든 모르는 지문이 한 지문쯤 있을 수는 있어도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지문 위주로 정답은 숨어 있어요, 항상. 64번 볼까요? 64번. 이건 또 왜 틀리고 난리야, 이건 또. 이것도 10분 중에 또 3번 틀렸어요. 64번 볼까요?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 실행비용이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돈값 잡는다고 경매 집어넣을 때 그 경매 집어넣는 걸 실행한다 그래. 실행. 경매 집어넣을 때 감정평가비용 미리 선납시켜줘야 되고 또 등록세 납부해야 되고 그래야지 경매를 받아줘. 그러면 저당권자들이 경매 집어넣을 때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 그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 최고액에 채권 최고 이자는 채권 최고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 거다. 이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 한다는 제한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채권 최고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10년, 채권 20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채권 최고를 초과해버리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초과하지 않으면 지어져 1년분에 하는 제한은 필요 없다. 또 채권 최고액에 이미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근저당 등기를 낼 때, 근저당 설정 등기 할 때는 꼭 기재할 사항이 뭐야? 근저당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채권 최고액. 이거 빠진 저당은 없어. 근저당 없어. 근데 채권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근저당 등기 할 때는 이자를 따로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자를 따로 등기한단 말이 없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료, 지연이자 1년만 배당한다는 제한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만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죠.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네. 그렇죠. 4번 좀 봐볼까요? 근저당권, 물론 다 주옥 같은 문장들이야. 공부한 이렇게 7점대 들어가신 분들이야. 두세 번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들이야. 그거 보면 4번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 후에는 경매 신청 시에 어떻게 되는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되는 거야. 확정되어야 경매를 받아주고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괜찮아요. 확정되어 경매 신청할 때 이게 맞는 지문.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확정된다. 그래서 경매 신청 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됐어. 이제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되면 이제는 보통의
일반 보통의 저당권과 완전 같아. 근데 같아지는 거냐. 그 전까지는 증감 변동하다가 또 확정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같아지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부정성을 갖는다 표현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부정성이 없어요. 부정성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근저당이잖아. 확정되는 표 갖는다. 확정된 이후에 원본 채권은 더 이상 증감 변동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증감 변동하면 안 돼요. 증감 변동 부분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가 없어. 채권자가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확정된 이후에는 이거는 다시는 증감 변동하면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그렇지만 확정된 이후에도 이자 채권은 계속해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되는 거야. 이거는 이자 채권은 증감 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증감 변동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확정된 경매를 신청했어. 신청한 확정된 채권 계산자 다 제출해 줘야 돼. 채권자 5억이지만 실제 확정되면 4억 7천입니다. 다 적어냈어. 이는 이게 경락이 금방 안 되네. 6개월만 열렸는데 유찰됐어? 두 번째도 또 유찰됐어? 세 번째 또 유찰됐어. 네 번째 만에 경매 신청 1년 6개월 만에 경락이 돼버렸어. 그러면 경매 신청한 날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때 1년 6개월이 걸렸어. 1년 6개월치 이자는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이자는 팍팍 붙고 있는 거야. 이자는 늦게 경매되면 경락일수록 이자는 계속 증감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경락됐는지 1년 만에 경락됐는지 1년 6개월 만에 경락됐는지 따라서 이자가 달라져요. 이자는 계속 붙는 거야. 원본 채권은 증감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만 봐도 공부가 되는 것이고. 65번 볼까요? 야, 65번은 정말 눈을 감고도 맞히겠다. 눈 감고도 그냥. 3번 지키요. 눈은 떠야 돼요. 가요. 3번에 청약과 승낙 각각 그 발송 시에 이미 된. 그럼 만약 이게 청약과 승낙 각각 그 도달 시에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좀 논란이 되겠지. 약간은. 그렇지만 사실 민법을 풀 때 아무런 말이 없다면 원칙을 묻는 거기 때문에 청약이건 승낙이건 원칙은 다 뭐다? 도달시지. 그렇죠. 근데 언제나 도달시. 그럼 또 이게 달라지지. 걔들 묻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야, 격시자 간의 승낙은 발신 예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원칙 한번 써주면 참 좋은데 승낙도 원칙적으로 도달시는 얼마나 좋아. 원칙 한번 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항상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예외.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시험장만 가면 너무 신중해지는 거야. 신중해야 돼, 침착해야 돼, 몇 번 다짐한다고요. 근데 아주 천천히 읽어. 왜? 실수하면 안 되잖아. 읽으면요. 별의별 글씨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야, 완전. 그때는. 공부할 때는 그게 마음에 안 걸렸어. 공부할 때는 쓱쓱 맞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도자, 이거 도? 그냥 엉뚱한 시비를 거는 거 아니야, 도. 이 도자가 이게. 민법 제발 그러지 마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민법 문제도 읽는데, 별의별 게 다 마음에 걸려. 쉼표가 여기 왜 찍혔지? 요거 찍어도 되는 거야, 요거. 이 별거 갖고 다 시비를 걸어. 느리야, 뭐 이런. 민법은요, 글자하고 장량 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또는이란 말이 나와서, 또는. 5월이잖아, 또는. 또는이란 말이 나와서, 또는 및. 또는 뭐, 함께. 이건 엔드 개념이야. 둘 다 맞추라는 거고, 또는 5월 개념이야. 요거는 어쩌다가 조심하셔야 돼. 엔드 개념인지 또는 개념인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지. 자, 볼게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엔드를 썼어. 틀렸어. 엔드 쓰면요. 둘 다 갖추라는 거잖아. 부득이도 하고 플러스 본인 허락도 둘 다 갖추라는 거잖아. 근데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 허락이 있다면. 그러면 5할 개념이기 때문에 대리는 본인 허락이 없었더라도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부득이한 일이 없었더라도 본의 허락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또는 그냥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근데 엔드게임에 들어가면요. 본의 허락도 있고 그리고 부득이도 해야 되고 둘 다 갖춰야지 설명한다는 얘기고 확 틀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인지 요 개념인지 요거 어쩌다가 요거 속여요. 어쩌다가. 딱 속여 두 개밖에 없어요. 글씨는. 나머지 글씨는 신경 쓰지 마셔. 글씨는 신경 쓰지 마셔.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 미쳤는지 맨날 본다 아니면 추정한다. 요거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군데만 의심하면 돼. 밑이로 나왔어. 밑 함께 나왔어. 정말 밑일까 함께일까 한번 의심해봐. 또는이 나왔어. 또는 오알이 나왔어. 오알인지 엔드인지 그거 한번 의심해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봐야 돼. 본다는 간주잖아. 요 단어 한번 의심해봐야 돼. 이미 단어를 쓰는 순간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뭔가 속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저거. 영어에서 안 쓰거든 저 용어죠. 웬만해서는요. 근데 이미 뭐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대리인이 그 자체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미 속일 가능성이 있어. 응? 기한의 이익은 잘 모를 땐 채무자 이익으로 본다라. 본다 이거 추정한다 아닌가? 추정한다거든요. 그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미 본다란 말과 추정한다 말 쓰는 순간 속일 확률이 50% 넘어 쓰는 거야. 요거 두 군데 뺏기는 없어. 나머지는 제발 글씨 갖고 시비 걸지 말아. 그냥 쓱 읽어서 전체적인 것이 맞으면 맞는 거고 전체적인 거 틀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신중해. 그럼 이제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글자 갖고 이렇게 맞고 틀리고 하는 건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막 눈에 안 보이던 글씨가 막 툭툭 튀어 올라오기 시작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망조가. 시험 망치는 대표적인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냥 느낌이 맞을 것 같은 맞는 문장이고 틀린 틀린 문장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 이거에 다 맞았죠. 뭐 66번 볼까요? 이제는 마음으로 확실히 해야 돼. 이거 말고는 글자하고 시비 걸지 말자. 66번에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에요. 4번. 근데 4번은 정답은 나왔어요. 일단 4번부터 한번 볼게요. 4번부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10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 면적은 900평밖에 안 되더라.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에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왜 틀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물론 계약 체결 책임은 일단 계약 성립이 되었는데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은 무효됐지만 매도인이 매수에 지는 책임을 계약 체결 과실에 부르는데 원시적 불능인데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요.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어서 무효 되었을 때 이건 일부 불능이잖아. 그럼 이거 뭐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넘어가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라. 대금 감액 수량 부족. 대금 감액 청구하든가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든가는 담보 책임자 넘어가야 되는 거죠. 수량 부족은 먼저 일부 불능이야. 수량 부족은 담보 책임이지. 계약할 책임이 아니죠. 왜요? 그런데 아니 5번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5번은 뭐 어쩌고 나왔어. 한마디로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야.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불가능해. 전부가 불가능해. 전부가. 불능에는 물리적 불능도 불능이지만 법률적 불능도 불능이란 말이야. 이미 수용된 토지를 토지 매매 계약 쓰기 전에 이미 토지가 전부 수용된 토지야. 수용된 토지 수용 못 넘기잖아요. 그럼 무슨 불능? 법률적 불능.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계약 당시 이미. 이것도 불능이잖아. 물리적으로 존재하자는 것도 불능이지만 법적 불능도 불능이잖아.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전부 수용된 토지를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용할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권 주겠다. 법률적 불능도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야. 따라서 이건 계약 절차는 맞아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용권이 불가능해. 법률적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 맞아요.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7번 볼까요? 동시한 관계에 있는 거 모두 골라보자. 거기 보면 물론 기억은 뭐예요?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와
피담보 친 변제는 어떻게 된 거죠? 변제가 선이행. 돈을 먼저 갚아야 저당권, 양담보, 담보가 등이 담보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돈 갚는 거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변이 아니다. 임차 명령된 주택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빼주는 것이 선행이지. 그렇죠? 임차 명령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간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간,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간에는 쌍방 간에 뭐 들어가는 거야 이건요? 서로 동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같이 부당 반환하자. 같이 원상회복하자. 맞아요. 그렇지만 니을 번에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금 반환을 빼주는 거야. 플러스. 자, 조심하셔야죠. 목적을 인도 및 엔드. 목적을 인도 및 엔드. 목적을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전세권 문제 풀 때 뻔하지만 내가 시험을 내볼게요. 전세기한이 만료되는 날 전세금 반환과 전세 목적을 반환 사이에는 서로 동시간에 들어가서 뭐가 빠졌어? 말세 편수가 빠졌어요. 그럼 틀리는 거야 그거. 그럼 전세권자 설정된 입장,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전세기가 끝났는데 얘가 전세 목적을 반환하는데 전세 말세 편수로 교부 안 하면요. 교부할 때까지 전세가 반환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빠지면 밑자가 들어가는 거야. 엔드. 그런데 문제 풀 때 전세 목적을 반환 밑자가 들어간 것은 쓰다 말면 돼야 안 되는 거야.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쓰다 말면 틀리는 거야. 그런데 잘 봐보세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 반환 사이에는 동시간에 들어간다. 그건 말세편 서류 그만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임차권 등기 안 나잖아. 거기랑 달라요. 전세권에는 전세 목적 반환 및 엔드 그리고 말세편 서류 교부할 때까지 전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상론이야. 밑자가 붙으면 쓰다 말면 안 돼. 꼭 썼나 안 썼나 봐야 돼. 말쓰는 필요한 서류 교부 몇 가지가 동시상론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뻔한 것 같지만 물론 정답은 5번이고요. 68번 볼까요? 68번에 갑은 자기 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결을 체결하였다.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건물이. 그럼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는데 등기가 을에 이전되기 전에는 이행기 전에 계약 성립가 존재했으나 막상 그 이행기 전에 매매 목적물이 모두 멸실되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다음 틀린 것은 1번에 왜 멸실했는가 원인이 태풍으로 멸실됐다면 천재지변이라면 매도인감 을에게 대금제를 청구할 수 없다. 우연부당.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다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담반환 계약금 받은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잔금 못 받고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모든 손실은 매도인 갑 네가 져야 되고. 세 번째 갑의 과실로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이거는 이행불능을 만들어서 이행불능 지 잘못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제 플러스 선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우연부담이 아니지. 지 잘못이야. 네 번째 을의 과실로 을이 누구요? 매수인이 지 잘못으로 주택 전소됐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제고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연부담의 전환. 목적을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도 요구할 수 있다. 우연부담의 전환. 매수인 채권자 기책 사유로 채권자 수용지체 중에 우연부담의 전환. 없다. 틀렸네. 5번이 바로 갑이 이행기에 잔금 치는 날 갑이 매도인이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소유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인설 최고했는데 을이 이를 거절하던 등 태풍으로 이런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뭐죠? 을이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이 벌어지면 오염이 전환되어서 갑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염부담 얘기 간단히 봤어요. 다른 얘기 보지 말고 69번 문제 볼까요?
야, 100% 맞췄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열하면서 대금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삼자연계를 치를 때, 물론 여기는 문제가 쉬워요. 근데 어떤 때는 삼자연계약이 이렇게 좀 요 정도 나오면 뭐 이거 이제 60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는 6점에서 뭐 이것도 6점에서 요 정도 점수인데, 삼자연계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지문이 길 수 있어요. 삼자연계가 좀 전통적으로 각하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지문이 길어. 막 지문이 막 이렇게 사례 문제가 이렇게 좀 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길면 이거 뭐 자꾸 이거 지문이 길면요, 이거 풀려고 하면요, 갑이 뭐한 놈인지 을이 뭐하는 놈인지 자꾸 보게 돼 있어. 헷갈리니까 마음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자연계약인 문제 나오거나 대리 문제 나오거나 명의상 문제 나오면 누가 누군지 정확히 해놓는 게 좋아요. 미리. 응? 그래서 갑은 요약자요, 뭐 을은 낙약자요, 병은 수익자, 이걸 써놓는 게 좋아. 수익자, 낙약자, 뭐 요약.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 바뀌면 무지무지 헷갈려. 을이 요약자가 되고 갑이 낙약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습관이 맨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수익자, 병 이렇게 맨날 풀다가 살짝 그거 바꿔줘도요, 굉장히 헷갈려. 이게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써놔야 돼. 이게 꼭 갑이 요약자는 아니야. 예전에 제가 한번 굉장히 큰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일체가 2천 됐는데 일체 한 문제 모자랐는데 맨날 수업 시간에 본인은 갑이요, 을은 대리인이요, 상대는 병이라 그래갖고 그냥 을이 대리인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대리인이었거든. 그 문제가 바뀌어갖고 을의 대리인 갑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을의 대리인 갑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을이 대리인인 줄 알고 풀었으니까 틀리지. 당연히 문제 틀리지. 왜 수업 시간에 맨날 본인은 갑이요, 대리인은 을이라 불렀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만큼 살짝 문맥이 바뀔 수도 있어, 항상. 응? 자, 여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 나오면요, 누굴 먼저 파악해야 돼? 이거 복잡하면 어떤 이것도 헷갈려. 항상 수익자를 먼저 파악하세요. 누가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세요. 받는 사람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빨라. 받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에. 응? 병에게 지급하기로. 그 병이 수익자잖아. 누가 지급하나 보면 지급한 사람이 낙약자잖아. 그래서 수익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 요약자 낙약자를 파악하려고 하면 헷갈려, 이게. 거기에. 수익자. 누가 받는 사람인가? 누가 예태 주는가? 주는 사람이 낙약자잖아. 나머지 한 명은 요약자지, 뭐. 이거 파악도 빨리 해야 돼. 이거 지금은 간단하지만 이렇게요. 갑은 요약자고, 여기서는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인데, 틀린 것은 2번에 병이 수익여사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이건 너무 쉽네. 정답 몇 번? 2번. 그러면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다? 수익자 권리. 이행 청구권. 빨리 이행해달라. 왜 수익여표는 안 주냐? 이행해달라. 이행 청구권.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 단어.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단어 말고는 어떤 용어도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원상회복이니, 뭐 계약의 변경이니, 취소니, 해제니, 모든 건 누구만이? 요약자, 낙약자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행 청구권. 소원 청구권 말고 쓰면 안 되겠죠? 나머지 한번 읽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70번 문제 볼까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어. 10분 중에 4분 틀렸어요. 자, 70번 문제 볼게요. 계약의 해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계약이 적법화 해제된 후에도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총체 배운 얘기야. 해제 후에도 취소는 가능하다. 해제 시의 경험 맞는 질문. 두 번째, 계약이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해제다, 해제가 아니다. 해제가 아니야. 합의해제는 해제가 아니에요. 해제랑 달라. 이건 계약이고, 우리가 배우는 해제는 일반 의파는 단독행위고. 하지만 이거 서로 구별된 개념이지만 합의해제건 해제건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 다 뭐는 보호한다? 제3자 보호규정 보호한다. 둘 다 소고편이 있어요. 합의해제건 해제가 됐을 때 소고편이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야. 나머지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제는 손해배상이 없다. 합의해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민법에 관한 해제 민법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완전 구별되는 거 하지만 합의해제, 해제건 둘 다 소호표가 있다는 거 3자 보호는 같은 점이지. 2번 맞네. 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3번이 왜 틀렸나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는 이미 네. 이행불능이 있어. 건물 매매했는데 잔금 처리 열흘 전날 매도인이 매매한 건물 지 잘못으로 불을 냈어요. 매매한 건물을 이행불능을 만들어 지 잘못으로. 이때 매수 입장에서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잔금 처리 열흘 전날 불내서 없어졌대요.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 쫓아가서 일단 최고해야 돼요? 최고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뭘 최고를 해? 이행이 불가능한데. 일단 최고합니다. 건물 명도하세요. 뭘 최고를 해요? 이행 불가능한 최고. 또 불나가 없어졌더라도 잔금치는 열흘 남았어. 근데 잔금치 열흘 전날 불내서 다 소실됐대. 그렇더라도 이행기 도래할 때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 잔금치가 뭘 열흘 기다려. 건물이 없는데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때 내 의무를 제공.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 제공하면서 해야 돼요? 잔금 치르면서 빨리 목적 명돼. 목적이 없는데 뭐 잔금을 제공. 자기 의무 제공 없이. 모두 잔금을 제공합니까? 응?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의무 제공 없이, 최고 없이 즉시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건물이 없는데 그냥 잔금을 치러. 틀렸잖아. 이행불능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내 잔금 제공, 의무 제공 없이, 최고 없이 즉시로 뭐 한다? 해제한다.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행 제공해야 된다. 잔금 치르면서 최고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해제한다. 틀렸어요.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변제 도래 전이라도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4번 질문 유명했죠? 토지 매수로부터 그 토지 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해제될 때 그 건물 매수인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할 때 법안을 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매매 계약 해제하면 어디에? 그 매매한 토지에, 토지 등기부에 뭘 이전받고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 사람이지. 토지 매매 해제하는데 토지 있는 건물에 뭐 한 사람은 토지랑 관계가 없어. 그래서 법안 3자 포함될 수 없다. 유명한 문장이죠. 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 지분에 관하여 매매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지분권 행사야. 다만 이 계약이 해제되려면 각자 다 해제한단 말 다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내 지분권이기 때문에 남이 해제든 말든 나는 해제한단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해지도 마찬가지고. 자, 임대 계약을 놨는데 집을 3분의 갖고 있어. 그래서 공유하는 건물 임대 놨어. 얘가 이게 참이 연체하네? 한 명 쫓아가서 야, 너 이 참 연체했어. 오늘부로 해지한. 남이 해지하든 말든 내 지분권 행사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나만 갖고는 해지가 안 되지. 과반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른 사람도 해지한다. 지분 3분의 2야? 너 해지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건 계약서 도장을 찍건 내 지분을 가진 사람은 내 지분권 행사한 거기 때문에 해지한단 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나는. 다만 이제 법조문에 처분행위는 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가불부 3명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정한테 매매하기로 했어. 애가 잔금을 안 치르네. 열흘이 지나서 일단 최고 빨리 치러달라. 보름이 지났어. 그래도 안 치러. 열딱 지나 지분 3분의 지나서 오늘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전원이 해제하자면 해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했어. 근데 우리 그 다음날 해제한다. 병이 그 다음날 해제한다. 들여 3명이 다 행사해버리면 해제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야. 매매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전원에게 해제해야 돼. 근데 공유하는 토지건물 남한테 임대 놓는 행위는 관리행위잖아.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 찬성만 있으면 관리행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임대를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만 해지하면 되는 거야. 매매하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원이 해지한단 말 하지 않으면 안 돼. 처분행위 전원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여야. 근데 임대차 계약은 공유한 토지가 남의 임대 관리행위잖아. 관리행위는 전원이 해지하잖아. 또 과반수 이상만 해지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임대 놓는 행위가 관리행위라면 임대차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 공유한 토지 남의 팔아먹는 것이 처분행위라면 해지하는 것도 처분행위. 이렇게 하는 거. 그땐 전원이. 이해되시죠? 여기 그런 말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말하지 마. 머리 아파. 그래요. 맞는지 맞는지 봐주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10문제 얼른 또 보자고요.